군산의 봄을 뱅어떼가 알렸다면 가을은 황소가가 알려졌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서 있는 이곳이 군산에서 으뜸가는 황소가 젓갈 판매지 있어요. 그리고 이 근방이 전부 아까 그 째부선창 그 건물들하고 여기도 전부 집집마다 탱크가 하나씩 있을 정도로 젖탱크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황소가 젓갈이 얼마나 좋았는지 젖국을 물동이에다가 이렇게 퍼놓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둥둥둥둥 떠다녔어요. 노란 황금색 기름이. 그 정도로 그 젖국이 맛있었습니다. 이제 늦가을이 돼가지고 김장철이 되면 머리에다가 하얀 수건을 둘러쓴 조진 안악들이 젖국을 사기 위해 몰려가지고 수백 명씩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거리가 하얀 옷으로 다 그냥 변했던 거예요. 한때는 째부순창을 상징하는 젓갈이기도 했죠. 조기보다도 오히려 황소가 더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여기를 가등정미소 골목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게 벽돌담이 그래서 여기 남아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가등정미소였었어요. 이 지금 여기 저 공원으로 조성된 도 몇만 평 드는 이 대지에 여기 호남에서 제일 큰 가등정미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아파트 단지 그 밑에가 공소론 농장이 있었고 공소론 농장하고 이 가등정미소가 마주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컸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월남 이상재 선생 장례식도 여기 치렀던 곳이죠. 근데 이제 그 일본인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째부순창이 점점 커지면서 많이 정착하다 보니까 여기에 일본인 선주들이 많이 살았어요. 일본인 선주들은 보통 배를 2척씩, 3척씩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죠. 그런데 이 중에 장씨라는 분이 조선인이었는데 대구리배, 저인망이죠. 대구리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본인들도 감히 그분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위험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배짱도 좋았고 돈도 많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감히 그분을 상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풍문화가 있었고 또 한 분이 여기 지금 이 건물 집 주인이었는데 이 기와집 있지 않습니까? 김석두 씨라고 아마 째부선창에서 풍문화로 이름을 날렸던 분이에요. 광복 후에 굉장히 부자였었는데 여기에 있던 군산에서 제일 큰 젖탱크를 보유하고 있던 분입니다. 그분의 며느리 내가 들은 얘기인데 하루 종일 젖탱크 젖을 팔고 나잖아요. 밤새도록 돈을 세니라고 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민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길어봐야 뭐 500원짜리, 요즘에는 막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너무 많으니까 후대로 돈을 타봐가지고 그 돈을 밤새도록 돈을 추린이라고 가을에 되면은 돈 세는 일도 큰 노동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항 당시 군산에는 객주가 약 한 90여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객주 한 명당 수십 명씩 그 손님이 맞이했을 테니까 엄청 많은 숫자죠. 그런 걸 보면 군산이 굉장히 큰 어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객주들이 상당히 민족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강해가지고 그 1907년 국제보상운동 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고 그런 그 기록이 나옵니다.